매일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시간입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저는요, 해피바이러스 신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업을 경험하라. 둘째, 나다움, 나의 가치가 또 어떠한 것들인지. 또 셋째, 우리가 사업을 잘 진행함에 있어서 팀워크를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기억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아사히 맥주의 전 회장이셨던 히구치 히로타시 회장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그릇에 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10권의 책을 읽은 것과 똑같은 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좋은 책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요, 어때요? 많은 경험을 하지만, 이렇게 책을 만났을 때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가고 있겠죠. 세 번째로, 좋은 교육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오늘이 이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힘들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신데요. 먼저 제가요, 박수를 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첫 번째로요, 합창 박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한번 쫙 펴보도록 할게요. 펴보셨나요? 네. 잠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합창 박수는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전신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손을 쫙 펴셔서 이렇게 합창하듯이 때려주시면 돼요. 네, 10번 쳐보도록 할게요. 합창 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손목 박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손목 박수를 많이 치시면요, 방광하고 생식기 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손목 박수 한번 10번 쳐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손을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의 앞에 있는 장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손의 뒤에는 우리가 몸에 뭐가 있죠? 뒤에? 네. 허리 요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손등을 많이 때려주시면 허리와 척추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등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손목 박수는 처음이세요? 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도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또 뭘 가지고 있을까요? 거북목, 그렇죠. 거북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북목에 좋은 또 스트레칭이 있어요. 허리를 쫙 펴시고요. 가슴을 최대한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좀 웃기긴 하지만 이렇게 개구리 자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북목이잖아. 목을 뒤로 쭉 빼시는 거야. 이거를 10초를 하시면은요, 거북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좀 웃기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북목에 좋은, 네, 스트레칭 10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어때요? 좀 편안해지셨나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이렇게 몸만 살짝 움직여도 훨씬 유연하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창업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에 1인 1 창업 시대라고 합니다. 창업은요,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다라고. 필수는 뭐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1인 1 창업 시대에 1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어디에서 할까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북목 심각해지려고 합니까? 창업의 목적은요, 이윤 추구도 있죠. 이윤 추구나 명예욕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덕목은 뭐냐면요, 경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사가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예전에 했었던 직업과 경험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와 아니면 책으로만 그냥 제가 배우고 지식으로 느낀 걸 전달했을 때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굉장한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경험만큼 최고의 자산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경험은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시험과 이런 면접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것들을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성공을 할까요? 하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가 아닌 뭘까요?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됐구나 라고 인식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내 길을 알고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원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집에 오면은 밤 12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제 손에서 키우지를 않아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강사의 일을 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행복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게 저한테 가장 행복했었던 일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축제 때 사회를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것은 맞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되게 행복했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저도 2019년도에 창업을 또 제 회사를 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바로 일을 하거나 창업을 바로 할까요? 직장에서 배웠던 전 직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이라고 했죠. 경험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창업을 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떨까요? 교육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회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회사에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저도 그때 했었던 경험과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걸 토대로 창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배웠던 거는요. 회사에서 뭐 사실 월급을 받는 건 기본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경험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은 거는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많이 있겠죠. 직장에 내가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기여하는 것도 있겠고 스스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 또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경험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계통으로 창업을 했을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처음에 하는 건 어떨까요? 힘듭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두렵지만 한 번의 경험, 두 번의 경험 계속 반복을 할수록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해진다는 거죠. 그게 경험의 최고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좋은 직장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좋은 직장보다는
좋은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에서 잠깐 본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아는 스카이라는 대학이 있죠. 좋은 학교죠. 근데 이 학교에서요, 아이들이요, 보통 졸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는 내가 원해서 왔지만 과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도 그래요. 회사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하나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매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사람과의 좋지 않은 관계도 우리가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할 수도 있고 힘든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했듯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경험이라는 큰 걸 제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의미나 미래의 희망은요. 그 일에 충실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파랑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랑새는 뭐예요? 나의 희망, 내가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보통 파랑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이거 듣는 분들께서 또 계획을 잡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5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현재의 모습은요, 과거의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3년 전, 5년 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잖아요. 3년 전, 5년 전에는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년 전에 또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과거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내가 3년 전에 무엇을 했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3년 후, 5년 후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3년 후, 5년 후의 모습이 저는 그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요즘에 내가 관심 있는 게 뭘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성공의 비결은요, 이 찰나의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지나온 과정에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아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자라고 성장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아까 아이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쌍둥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딸만 셋인데 딱 5년 전이에요. 아이들하고 너희들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라고 집에서요, 전지를 펴놓고 그려보았습니다. 현재도요, 이 전지가 안방에 걸려져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들이 그린 전지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저희 딸들을 보면서 엄마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막내가 쓴 거예요. 든든한 아빠, 또 저한테 이쁜이라고 했어요. 그런가요? 이쁜이 엄마 신나경.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친정 엄마의 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상아 우리 할머니, 그리고 멋쟁이 우리 언니,
명랑한 동생, 귀여운 막내, 본인들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맨 밑에 장래희망 아나운서 태권도 사범을 한 거는 우리 큰딸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친구가 5년 전에 태권도 사범과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썼어요. 근데 이 중에서요, 몇 프로나 이루어졌을까요? 너무나 놀랍게 작년에 태권도 사범 공인 3단을 땄어요. 근데 이게 아직 학생이라 20살 이후가 되면 자격증이 나와요. 이 친구는 20살이 넘으면 태권도 사범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만으로 8년, 10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5년 전에 엄마, 저는 태권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거 5년 전에 우리 큰딸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노래 가사,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노래 가사 적는 거하고 나중에 컴퓨터에다가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컴퓨터에다가 그림을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현재는 작가 지망생이 됐어요. 그림 작가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또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했었던 계획과 그런 행동과 이거를 우리가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신념의 마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나경 나오죠? 저는 이때 어떻게 썼냐면요. 5년 전이에요. 위에는 왜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여기에다가요. 제가 학원을 정리를 하고 강사를 했을 때라 교육회사를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연구소를 꼭 신나경 교육연구소라고 써놨어요. 근데 3년 후가 지나서 제가 교육회사를 오픈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책을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책 출판 몇 년도라까지 명시를 해놓고 힐튼 호텔에서 하고 싶었어요. 힐튼 호텔 몇 년도에 몇 월에 출판 기념회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책은 출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자책 그냥 짧게 한 30장짜리를 작년에 또 제가 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창피하지만 전자책은 어때요? 이 중에서 100%는 아니어도 50% 이상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대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대학원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벌써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어요. 어떨까요? 내가 그때 했었던 계획과 이런 것들이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요, 그게 이루어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나다움이 무엇인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해야지 세상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가 났는데요. 아이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화가 나요. 그리고 고객들이 왔어요. 왔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다운 게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부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TV도 보면은 놀면 뭐하니?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유산슬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요리도 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이런 거 현재 요즘에 멀티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이에요. 가면을 쓰면 어떨까요? 안의 모습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면을 썼을 때 다중적 자아라는 개념으로요. 내가 상황에 맞춰서 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신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나의 정체성을 그때마다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멀티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바꿔주잖아요. 저는요, 밖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차려입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어때요? 똑같이 엄마잖아요. 집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막 요리하면서 아이들이 부르면 아, 그래, 막 반말도 하고 인상 쓰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분들 만날 때 어떨까요? 늘 웃는 모습으로 또 약간 정돈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때그때 어때요? 내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것도 멀티 페르소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을 때와 또 가정에 있을 때와 또 직장에 있을 때 모습이 어떤가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개그맨들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직장과 또 가정에서의 또 모습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정체성의 모델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상황의 정체성에 맞는 소비가 그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은 그때그때 순간의 전환에 굉장히 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지킬과 하이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요, 정체성에 분리되는 해리성 인격장애를 예전에는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까지 취급을 했대요. 뭐야? 이 사람은 이중인격이야? 라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사에서는 어떨까요? 정체성의 이 분리가 자연스럽게, 맞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상황이 바뀌면 어떨까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스타프 융은요, 이러한 심리학을 차용을 해서요, 인간은 굉장히 많아요.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 가면은 셋 아이를 기르는 엄마, 또 시댁이나 아니면 저희 가정에서는 막내딸, 그쵸? 며느리,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쾌한 친구, 그리고 직장을 운영을 할 때는 우리 대표님, 이렇게 저한테 불려지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인스타에다가 인사를 올립니다. 거기서는 해피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래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해피 바이러스 신나경입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려요.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제가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때 캐릭터와 제가 평상시에 하는 캐릭터는 어떨까요? 다르다는 거죠. 1,000개 페르소나 중에서 하나로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이런 외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요소를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복수라고 해요.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우리가 복수라고 하잖아요. 이름은 신나경이지만 이 친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걸 우리가 멀티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yself가 아닌 myselfs 다중자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한테 좀 변화가 된 게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SNS를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좋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2019년도에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한 8개월 정도 열심히 운영을 했어요. 근데 누구나 지금 느끼고 있는 코로나가 2020년도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특히 저는 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반백수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SNS를 2020년도에 또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부계정을 또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계정을 하나 만들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런 모임도 가지고 있고요. 또 미라클 모닝이라는 또 그 안에서 만난 친구들과 현재 8개월째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요. 6시 10분까지 전국에 있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때요?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요, 프라이버시 SNS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개인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저에 대한 닉네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알찹니다. 그래서 캐릭터도요, 이렇게 사진을 요즘 어플 너무 좋잖아요. 어플을 찍으면 나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생성해주는 어플도 있고요. 캐릭터 굿즈가 굉장히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트로트, 지금도 좋아하시잖아요. 트로트에 대해서 이런 열풍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도 팬클럽이 어마어마하시잖아. 이분들에 대한 굿즈, 뭐 텀블러라든가 이불이라든가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굿즈를 어떨까요? 소유하고 싶은 소장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소비자들은 이런 굿즈를 통해서 내가 얻는 감성과 욕구 중에서 가장 큰 게 갖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펭수 아시죠? 펭수가요 9개월간에 100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광고, 협찬, TV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미지 상품권, 그리고 별도의 라이센스 상품 매출로 인해서 9개월 동안에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친구가 누구예요? 뭐예요? 캐릭터, 바로 펭수라는 친구죠. 저의 부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름은 와우 제시카예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좀 닮았나요? 이 캐릭터를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30대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으로 잡았어요. 지금은 40대에 애 셋 있는 엄마이자 또 기업의 대표이긴 하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는요, 결혼하지 않은 또 지적으로 보이려고 꼭 그런 것만 아니면 제가 안경까지 또 씌워줬어요. 이렇게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NS 부캐에서는 제가요, 와우 제시카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에서요, 금요일마다 아이프렌드를 통해서 제가 같이 낭독도 하고,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이 캐릭터가요, 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또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캐릭터를 갖고 제가요, 사람들하고 같이 춤을 춘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춤을 좋아하는 아이처럼 굉장히 몸치예요. 근데 캐릭터 안에서는 춤을 굉장히 잘 춥니다. 짧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두 번째 있는 게 저예요. 제시카예요. 어때죠? 이쁜가요? 네. 이렇게 제가 아침에 함께 미라클 모닝 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를 만들어서요, 또 같이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부캐의 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죠. 요즘에는 어때요? 개그맨들이 유튜브도 하고, 또 개그맨들이 아니면은 연예인들이 대부분 또 하나의 부캐, 두 번째 부캐, 세 번째 부캐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음반을 내기도 하고 있죠. 요즘에 현재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요, 직장에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캐를 하나 취미로 또 만들어 주셔서요,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함께 활동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이런 것들을 해요. 경주에서 버섯을 파세요. 숭아버섯을 파는데 부캐로 어떤 일을 하면은 경주의 관광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경주 남자라고 해서 본인은 낮에는 어떨까요? 버섯을 파시는 분,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또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경주를 너무 사랑하셔서 경주를 소개하시는 또 이런 채널을 갖고 다양한 부캐를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희 딸의 그림이에요. 아까 전에 5년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싶나라고 했을 때요, 태권도 사범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림 그리는 게 있었어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저희 딸의 작품들입니다.
부캐입니다. 지금 이제 작가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는 고등학생이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부캐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나요? 얼마 전에는 또 상을 받았다고 저한테 또 자랑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부캐가 나중에는 진짜로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인생은 좋아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점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지? 지금 너무 힘들어. 손님도 없고 너무 살기 맞아요. 현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2020년도에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사무실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법인세,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하고 세무사에다가 돈을 낼 돈이 없는 거여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마음도 아프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었는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나한테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요. 나쁜 것도 생각을 하지만 또 맞아.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좀 더 좋은 생각을 하면은 또 멋진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과거와 경쟁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길 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나? 지금 내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드시죠?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와중에 내가 요즘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그렇다면 온라인 상으로 SNS 상으로 내가 이걸 팔아보면 어떨까?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듣는 분들은 대단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성장하고 있다.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 멋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부심, 자존심, 자만감,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색깔로 자부심, 자존감, 자신감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만심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기도 하는데 자부심은 이런 거예요. 나의 힘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와우, 나는 자부심이 있어. 나의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존심은 뭐냐면요. 창피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어때요? 이거는 어떠한 틀에 박힌 거야. 다른 사람보다는 내 틀에 박혀 있는 거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친구는 별로인데 자존심만 있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요? 좀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만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잘난 척하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만하고 뽐내려는 마음을 우리가 자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번 나 너무 멋있어 한번 해볼까요? 닭살스럽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처음에 어색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진짜 이뻐.
예뻐. 나 되게 멋있어. 나 오늘 되게 잘할 수 있어. 라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한번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떨까요? 믿음이 가면 그 사람을 다 신뢰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존감이 더해져서 생겨나는 마음을 우리가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은 뭐냐? 스스로 자자예요. 그리고 중할 존자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기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죠. 그랬는데요. 김재덕 선수가 하기 전에 코리아 파이팅! 이렇게 외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선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뭘까요?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분들의 에너지는 어떨까요? 전달이 된다고 하죠.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파이팅이 넘치는 일을 한다면 주변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노래 가사에 노래도 있죠. 트로트 노래도 있는데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타인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자존감은 자전거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어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면서 처음에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제가 점수를 지금 적어드렸어요.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가 없어.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현재 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존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이 친구는 이런데 SNS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은 이런 거야. 이 친구만 잘 사는 것 같아. 이 친구만 멋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휘두르지 마시고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멋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의 별을 찾는 연습. 내가 잘하는 것. 나는 이런 걸 잘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서 정리를 참 못해요. 그런 건 못하지만 사람들 만남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하는 걸 좀 생각해보는 또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사랑하려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런 거 못해! 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건, 나 이런 걸 잘해!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어느 누구도 아니야. 신랑도 아니야. 내 주변의 사람도 아니야. 아이들도 아니야.
나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의 자존감과 이런 걸 키우려면 어떨 거야? 먼저 변화가 돼요. 현재 일을 하면서 변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솔개 많이 들어보셨죠? 솔개가 최고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 솔개의 장수 비결은요, 자기의 변화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변화될 거다. 내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사업이 나아질 거라는 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시도와 변화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나중에 바뀐다는 거죠. 솔개는요, 40년이 되면은 노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냥이 어려워진대요.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또 날개가 붓어서 날지를 못한대요. 근데 40년이 되면은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쓴다고 합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요, 내가 좀 더 갱생 과정을 걸쳐서 더 멋진 솔개가 되는 방법이에요. 갱성의 길을 선택을 했을다라고 했을 때는요,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가서요, 이런 수행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부리 있죠. 이 길어지고 구부러진 부리를 바위에 막 쫓는 거예요. 좀 어떨까요? 부리가 빠지고 깨지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고 이 부리로 발톱 하나하나씩 뽑는다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새로 발톱도 돋아나고 날개 깃털 하나하나 뽑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은 다시 갱신의 길로 가서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좀 더 나아지고 싶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요, 지금이 하는 일보다 좀 더 변화를 꿈꿀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다 보면은요, 기회라는 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병아리죠. 이 병아리가 어때요? 계란을 툭 깼습니다. 근데요, 남이 깨주면 뭐예요? 일회용 달걀 후라이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은 생명력이 있는 병아리가 된다는 거야. 이런 변화는요, 타인의 의식보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가 변하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여기 계신 분들에게요, 기업가 정신에서 잠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요, 원래 모험이나 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창업, 업을 만드는 탄생의 의미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듣는 분들은요, 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기업가 정신은 원래는요, 슌페터라는 분이요,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했지만 아까 시대가 바뀌고 이럼으로써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고 문화가 바뀝니다. 지금은 창조적 파괴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에서나 이런 뉴스 매체에서 봤을 때요, 기업가들은 어떠한 DNA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기업가들한테 필요한 역량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도전을 해야 돼. 혁신을 해야 돼. 이런 기회를 포착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 위험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책임의식도 있어야 돼. 그리고요, 추진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인내력. 그리고 스스로 내가 쓰러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그리고 관계 관리 능력이 또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관계 관리 능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하잖아요. 성공에서요, 15%는 나의 능력과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중에서 능력이 15%를 차지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인간관계가 85%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관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사업을 잘한다는 거죠. 일을 할 때도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서로 관계 잘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려면요, 6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요, 진정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주유소를 갔어요. 갔는데 주유하시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작은 음료수를 하나씩 드리는데 그분이 고마우셨는지 나중에 올 때 세차를 무료로 해주는데 그냥 해주기는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내가 까먹을 수 있어요. 저보고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 깎고 이러면은 맞아 그때 그 손님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저기 사장님 저 오늘 세차하러 왔는데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약속이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깍꿍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세차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료 세차가 사실 2,000원, 3,000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한테 제가 약간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랬더니 그게 감동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세차도 무료하고 이런 게 다 인간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웃어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이 그냥 강사님이라고 안 쓰고요. 함께 하고 싶은 은정 강사님, 마음이 따뜻한 오지님, 부대표님, 강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폰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떨까요?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작지만 우리가 작은 생활 속 이런 변화들이 상대방과의 관계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저는 이렇게 대표님과 미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은데 제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까먹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죄송한데 좀 적으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폰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다음에도 만났을 때 나한테 집중한 친구 호감을 간다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이런 관계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재미가 없겠죠.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죠. 상대방에 대한 칭찬 또 이런 걸 많이 함으로써 관계관리 능력을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상학에서의 아까 웃어라 라고 두 번째 나왔죠. 뭘까요? 우리가 얼굴 중에서 이렇게 복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합니다. 입구가 어때요? 우리가 매장 안에서도 깨끗하면 또 들어가고 싶어요. 똑같아요. 얼굴에서도 입구가 깨끗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복이 내려옵니다. 입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웃고 우리가 그럴수록 상대방한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복을 담는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웃을수록 내가 복을 많이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또 추진력. 야, 너 해봤어? 당신 해봤어? 정주영 회장님이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S그룹의 초대 회장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업가들이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What? 무엇보다는 왜 Y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석공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A라는 분은요. 저는 지금 돌을 깨고 있어요. B라는 분은요. 저는 그냥 건물을 짓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분은요. 저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어요. 뭐예요? 똑같은 돌을 깨는 일이지만 어떤 누구는 돌을 그냥 깨고 있고 어떤 분은 건물을 짓고 어떤 분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오늘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